안면부 재건이란 얼굴을 이루고 있는 뼈, 근육, 신경, 피부 및 피하 조직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손상된 부위를 최대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성형외과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조직이 재건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 및 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뼈의 손상이 있을 경우 안면골절이라고 하고, 골절된 부위에 따라 수술의 종류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위별로 분류해보면 코뼈골절, 광대 상악골 골절, 안하골절, 그리고 하악골 골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뼈를 노출시켜 골절의 정복을 시행하게 되는데 피부 및 점막 절개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면부의 특성상 흉터를 최소화하는 절개가 필요하고 피부의 주름 방향을 고려하여 절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외상이나 종양 제거 후에 발생하게 되는 안면부 피부 및 연부 조직 결손을 재건하는 것도 저희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안면부 재건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면부 피부 및 연부 조직의 재건을 시행할 때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조직 결손 부위에 따라서 안면의 미적 단위 및 피부 주름선을 고려하고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하고 눈에 덜 띄게 하는 것이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안면부 재건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안면부의 특성상 미적인 요소를 재건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재건술을 통해 환자가 수술 후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을 최소화시키고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저희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점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손상된 정도가 심하거나 부위가 광범위할 경우에 재건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건용으로 출시되는 인공 대체제나 신체의 다른 부위의 조직을 가져와서 이식을 하는 유리 피판술을 통해 재건을 시행하게 되며 이는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수술 기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시행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회복 기간 중에 안정을 취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것으로 금연과 금주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의 경우 상처 회복을 방해하고 이를 지연시키게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 중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절개를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 절개부 흉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의 안면부 재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용적 요소를 항상 고려하여 수술로 인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가 안정화된 후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 등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흉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이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을 최대한 본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면부 재건의 경우 이러한 재건의 기본적인 목표에 미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미용적인 면을 더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안면부 재건에서 이러한 미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2차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성형외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피부 및 연부 조직 재건 분야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든 어떤 원인으로든 피부 및 연부 조직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성형외과에서 이에 대한 재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 부위에 피부암이 발생해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피부 및 연부 조직의 결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거된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유 있는 조직을 사용하거나 다른 부위에 여유 있는 조직을 가져와서 피복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피판술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서 발생되는 피부 및 피하 조직의 문제를 성형외과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흉터는 손상된 조직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에 의해서 발현됩니다. 이 치유 과정은 조직이 손상된 순간부터 작동되고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의 합성 및 축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흉터의 안정화는 최소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 과하게 진행될 경우 비후성 반응 또는 켈로이드 흉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일반적인 흉터와는 다르게 흉터의 폭과 높이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흉터 부위 통증이나 소양감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호발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안면부에서는 귀 주변부, 턱과 목 부위, 가슴 및 등 부위, 팔다리의 관절 부위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켈로이드 흉터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라는 것은 흉터 성형술을 말하고 커진 비정상적인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를 다시 봉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거된 부위가 클 경우에는 조직을 당겨서 봉합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이식이나 피판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압박요법, 주사요법, 그리고 이제 흉터 레이저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요법을 시행한 후에 부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압박요법은 수술 후 켈로이드 흉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테이프 제제, 압박용 속옷이나 자석 귀걸이 등을 흉터 부위가 안정화될 때까지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사요법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흉터 조직 내로 주사하는 것으로 수술 후 흉터가 다시 커지려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흉터 레이저의 경우는 흉터의 안정화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시행할 수 있고 보통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좀 더 흉터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그 재발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치료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꾸준한 치료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피부 종양 및 피부암 치료는 관련된 여러 진료과와의 다학제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 피부암 치료의 경우에 두경부외과, 종양내과, 피부과,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 광범위 절제 후에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미세 수술 기법을 이용한 청공지 피판술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받는 환자라도 걱정이 앞서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재건의 의술을 통해 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